자, 어제 주목받았던 남자가 있습니다. 바로 홍준표 경남지사인데 어제 자유한국당 임명진 비대위원장이 직접 창원까지 갔습니다. 근데 왜 갔느냐? 겸사겸사 갔는데 자유한국당 경남도당 당원 연수를 계기로 두 사람이 만났어요. 한 식당에서 만났는데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임명진 비대위원장에게 홍준표 지사가 서울 가서 뵙겠다. 지금 이 발언이 나온 걸 놓고 여러 가지 해석이 분분한데 글쎄요. 김성환 평론가님께 여쭤볼까요? 그래서 지금 대선 출마를 시사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온대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미 대선 출마를 한 거나 다름없이 행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가요? 아하. 네, 제가 볼 때는 좀 그렇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네. 그러니까 지금 본인의 한테 발목이 잡혀 있는 이 당원권 정지를 어떻게든 풀어야 되는 상황이 됐는데 그걸 지금 풀질 못하는 상황이어서 아하. 몸이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바깥에 막 홀홀 날아다니는 새가 되어야 하는데 네. 지금 발목에 족쇄가 지금 채워져 있는 상황이고 네. 그래서 임명진 비대위원장하고 이번에 또 만나서 제가 볼 땐 틀림없이 아마 당원권 정지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지 아하. 않았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네. 어찌됐든 홍준표 지사의 경우에는 뭔가 타겟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일종의 막말을 하는 것 같지만 뭔가 말을 꺼내면 꺼낼수록 언론에서 더 많이 보도해 줍니다. 보도할 수밖에 없게 하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야권이 홍준표 지사가 뭔가 말을 툭 던지면은 야권이 부글부글하고 반발할 수 있는 말만 던집니다. 그게 뭐냐면은 보수층을 자꾸 자극하고 야권에서 반발하도록 하는 일종의 노이즈 마케팅을 지금 하고 있는 거라고 좀 보여요. 네.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사실 대선 행보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이고요. 네. 결국 당에서 훨훨 나을 수 있게 족쇄를 풀어주는 어느 시점이 되면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뭐 헌재에서 탄핵 여부가 결정이 되는 그 어떤 직후쯤 되면은 제가 볼 때는 본격적으로 대선 출마 선언하고 움직일 것으로 보입니다. 조금 전에 그 사진 좀 다시 보여주실래요? 홍준표 지사가 임명진 비대위원장에게 거의 90도로 저렇게 두 손으로 잡고 악수를 하는데 당 관계자가 이런 얘기를 한대요. 전반적인 당내 기류는 홍준표 지사가 대선 출마를 해서 당의 활력의 보탬이 되길 기대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홍준표 지사 측에서도 감히 서서히 무르익듯이 이심전심 속에 당원권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되지 않겠느냐. 전체적으로 백 변호사님, 홍 지사는 느긋하고 여유가 있는 게 좀 느껴집니다. 이 말 속에. 왜냐면요. 지금 자유한국당이 황교안 권한대행은 뭐 어쨌건 나올지 안 나올지 전혀 모르는 상황이고 뭐 지금 뭐 대선 주자가 차고 넘친다 뭐 구룡, 심룡 얘기를 하지만 사실 영에 수렴하는 후보들입니다. 사실상. 지금 대선은 뭐 출마 선언을 했는지도 잘 모를 정도의 분들이 지금 대선 주자로 나와 있는데 지금 홍준표 지사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막말이든 뭐든 간에 벌써 지금 대선 후보 그 군으로 들어가서 확인해 보니까 황교안 대행 다음에 자유한국당에서는 적합도 2위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대선자 지지율에서도 유승민 의원을 거의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는 수준까지 한 번에 올라왔어요. 그러면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가치가 있는 인물이죠. 그렇기 때문에 임명진 위원장도 뭐 저희까지 찾아가서 만나게 된 거고 홍준표 지사도 오히려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느긋한 상황에서 더 급한 건 자유한국당이지 내가 아니야. 이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상고심이 아직 남아있는 상황에서 당원권 정지된 거 지금 풀어줄 것 같아요. 지금 분위기면. 근데 이제 그와 별개로 대선 주자로 나갔을 때 지금 상고심 진행 중인 분이 만약에 탄핵 인용된다고 가정해서 나가는 게 과연 옳으냐. 그에 관한 논쟁은 계속 있을 것 같습니다. 약간 이 부분은 좀 더 큰 틀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느긋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러브콜을 여러 군데서 왔기 때문인 것이죠. 아시다시피 지금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당원권 정지가 돼 있지만 이게 그 한국당의 당적은 가지고 있지.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지금 바른정당 측에서도 지금 계속 당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지금 홍준표 지사가 뭐라고 했습니까? 두 당은 지금 이혼하기 위한 별거 할 뿐인 것이지 다시 만날 수 있다. 결국 그렇기 때문에 몸값을 높이는데 급할 이유가 없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것은 친박 쪽에 대한 러브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에 대해서 아직까지 진행 중이도 않은데 내가 대선 출마 선언한다고 하면은 탄핵을 기정사실화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상당 부분 전략적으로 느긋함을 보인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먼저 정정 참 이게 정정 바로바로 들어오잖아요. 그 찾아가서 만난 건 아니고요. 그 임명진 위원장이 자유한국당이 이렇게 그 부산 영남 지역에서 회의를 하는데 굳이 당원권이 정지되어 있는 경남지사 홍준표 지사를 와라라고 해서 그 자리에 이제 배석시켰
네. 이거는 아마 자유한국당이 모니터 많이 했죠. 바로 또 이제 정정 맞아요. 제가 미리 사실상 비슷한 얘기죠. 제가 미리 자유한국당이 말씀드렸죠. 찾아가지 모니터 않았다. 열심히 하더라고요. 네. 근데 지금 이제 네네. 사실 자유한국당이 저렇게 가는 이유가 반성 투어라고 그래서 네. 그동안 자신들의 어떤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좀 반성을 하겠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지금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버스 투어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 자유한국당에 필요한 게 어떤 면에서 보면은 쓴 약입니다, 사실은. 어떤 쓴 약인데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 저는 홍준표 지사는 사탕입니다. 달콤하죠. 달콤하지만 몸을 나쁘게 하죠. 홍준표 지사는 사실은 확장성의 문제에 있어서는 뭐 확장성이 거의 없습니다. 사실은 뭐 그 지지하는 분들이 있지만 더 이상 넓혀질 수는 없고 또 지금 현재 고법에서 무죄를 받았지만 대부분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아직까지도 그래도 형사소추가 끝나지 않은 상황이죠. 자, 근데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 지금 황교안 대행과의 어떤 그 문제가 있는데 이 두 분의 어떤 지지도는 한 사람이 한 사람 걸 뺏어오는 그 수준밖에 안 됩니다. 지금 보면 홍준표 지사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지금 황교안 대행한테 가 있는 표를 지금 당겨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결국은 제로섬이면 두 사람을 합하면 제로섬인 게임인데 그러면서 과연 그러면 자유한국당이 홍준표 지사를 대권 후보로 영입을 해서 네. 과연 그럼 어느 정도의 확장성을 보이고 반성의 모습을 보일 것인가. 네. 지금 보면 홍준표 지사가 처음 지금 발언 자체가 보면 완전히 문재인 전 대표를 공격하는 발언들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물론 그분의 어떤 함으로 해서 네. 지지층 결습할 게 있겠지만 네. 그럼 과연 자유한국당이 어떤 반성을 하고 어떤 새 네. 출발을 하는지 아하. 그런 면에서 과연 그럼 홍준표 지사의 이미지와 어떤 차별성이 있는 네. 것인지 그러면서 볼 때는 달콤한 사탕은 달지만 네. 그러나 또 병을 더 악화시킬 뿐이다 네.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 실장님께 이거 하나 읽어드리고 말씀 좀 들어볼까요? 정치에는 정말 영원한 적도 그리고 영원한 친구도 없다 이런 속설이 맞는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 임명진 비대위원장이 예전에는 홍준표 지사에게 쓴소리 많이 날렸는데 읽어드릴게요. 2011년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는 쇄신을 해야 할 사람이 아니라 쇄신의 대상 중 한 사람이라고 많은 국민이 생각한 것 같다. 그리고 2010년 PBC 평방송 라디오에서는요. 홍 최고위원이 성숙하지 못한 어린애 같은 모습을 보여줘서 많은 국민이 실망하고 있다. 이렇게 쓴소리를 날렸던 사람이 이제는 러브콜을 하고 있습니다. 홍준표 네. 지사에게. 네. 한나라당 윤리위원장 시절에 임명진 그 비대위원장을 기억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 당시 이제 그 이명박 대통령이 임명을 했고 또 윤리위원장으로서 사실상 굉장히 올곧게 네. 그 직을 또 수행을 하셨던 걸로 기억을 하고 그 이후에는 거의 뭐 한나라당의 쓴소리는 한나라당에 대해서 쓴소리는 도맡아 하셨어요. 아하. 그래서 아마도 진보적인 매체에서도 임명진 전 윤리위원장한테 아마도 전화 멘트를 굉장히 많이 했을 거예요. 네. 한나라당에 대해서 좀 얘기해달라. 아하. 박근혜 당대표에 대해서 네. 얘기해달라. 또 홍준표 당시 대표에 대해서 이야기해달라. 네. 아마 임명진 위원장처럼 그렇게 독설과 정말 비판. 근데 네. 이제 독설이라기보단 정말 자기가 몸담았었으니까 애정어린 어떤 비판을 많이 했죠. 그런데 지금에 와서 사실상 좀 달라지지 않았느냐. 네. 이런 어떤 비판을 많이 직면합니다. 네. 특히나 4.13 총선 당시에 진박 마케팅 하던 시절 친박들이 똘똘 뭉쳐서 이 뺄셈의 정치를 했을 때도 임명진 전 위원장이 굉장히 비판을 했었어요. 아하. 그런데 지금에 와서 친박이라든지 이 네. 쇄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뚜렷한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네. 있다. 그 당시와 얼만큼 지금 변해 있느냐. 아하. 이런 어떤 비판의 직면에 있는데 네.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지금 한나라당, 그러니까 지금의 자유한국당은 사실은 정말로 이 짬뽕이다. 완전히 이 섞어지게다. 네. 완전히 다 섞여 있다. 그 속에는 사실 반기문 총장을 따라가려고 했다가 네. 반기문 총장이 나가지 않음으로써 그냥 주저앉아서 아무 말 없이 그냥 앉아 있는 그런 네. 의원들도 있고 또 진짜 친박도 있고 네. 또 그 안에는 사실은 네. 뭐 비박도 있고 네. 굉장히 여러 어떤 층이기 때문에 네. 일단 탈당과 분당을 막기 위해서는 이런 화합의 정치를 할 수밖에 없다. 네. 이런 또 시각도 있죠. 이게 네. 한마디로 정리하면요. 그러시죠. 홍준표 지사는 초지일관이에요. 초지일관 거친 말하고 지금까지도 똑같은 모습 보였어요. 옛날하고 지금하고 비슷해요. 근데 지금 변한 거는 임명진 비대위원장이 변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네. 임명진 비대위원장이 친박 비판하고 네. 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도 아주 날카로운 비판을 했는데 다시 자유한국당 들어가서 쇄신한다 그랬는데 쇄신 지금 한 거 별로 없이 다시 뒤집고 결국 대선에서 당을 어떻게 구할까. 네. 일종의 공명시민 작용하고 있는 거 아닌가. 아하. 뭐 이런 생각도 좀 한편으로 듭니다. 이런 가운데
홍준표 지사 자신감을 회복했다고 봐야 될까요? 야권 대선 주자들에게 거침없는 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 얘기 듣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민주당 1등한 후보는 저거 대장이 뇌물 묻고 자살한 사람입니다. 그럼 바로 옆에 비서실장함이 옆에서 그거 내용 몰랐다면 그건 감이 안 되죠. 2등하는 사람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실형을 살고 나온 사람이야. 백 변호사님, 실명은 언급하지 않았지만 언론들은 저 대상이 문재인 전 대표 그리고 안희정 지사라고 다 지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홍준표 지사야 지금까지 말씀하셨던 것처럼 독설의 아이콘이라고 하니 이런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사실 저는 어쨌건 대권까지 도전하실 분이라면 우리나라 대통령까지 꿈꾸는 분이라면 최소한의 품격은 지켜야 되지 않을까요? 이거는 정말 해서는 안 되는 말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어쨌건 전직 대통령으로서 안타까운 과거가 있는 분에 관련한 얘기를 이렇게 뭐 뇌물 먹고 자살한 사람이다 이런 표현을 쓴다라는 건 물론 아무리 보수층을 집결하려고 하고 뭐 그런 의도가 다분한 발언이라고 하지만 정치인으로서 국민들이 바라볼 때 존경심을 갖게 만들 수 있는 최소한의 품격은 지켜가면서 말씀을 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네. 이 얘기의 옳고 그름은 두 번째 문제입니다. 네. 그러니까 국민들이 받아들일 때 그래 정치인은 이 부분을 이렇게 비판하는구나. 이런 비판이 일리 있어. 이런 생각을 하기 전 단계로 이런 품격을 지키지 못하면 그 다음 단계로 진행이 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네. 이 얘기는 제가 더 이상 논평할 좀 그게 없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 의원님, 네. 그 홍준표 지사의 저 발언을 듣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으실 것 같아요. 아니 맞는 말 했네, 시원한 말 했네라고 그렇죠. 그런 분들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저는 아주 계산된 발언이라고 보여집니다. 아하. 그러니까 지금 결국 이제 홍 트럼프 또 뭐 홍테르트, 뭐 두테르트 대통령을 해서 결국 뭐냐면 이제 홍준표 지사가 지금 하는 전술에서 철저히 이제 지금 1등과 2등을 자극시키는 것이거든요. 네네. 결국 이제 1등과 2등이 어쨌든 반응을 보일 겁니다. 그 반응을 보이면 결국 그 전략은 성공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걸 노리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홍준표 지사는 어떻게 하면 지금 경남에서 서울로 올라갈까? 그 갈 수 있는 방법, 열차, 그는 바로 저거라고 보는 것이죠. 네. 그래서 아마 이제 곧 서울로 가서 뵙겠습니다 하는 이야기도 자신의 존재감들을 이제 확연하게 지금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다른 후보들과 달리 지금 저런 발언 하나 던짐으로 해서 중앙 정치권에 지금 완전한 판문을 일으키고 있고 네. 또 야당으로서 극렬한 반응을 일으키고 있죠. 사실 야당이 말려들기를 좀 소시 본인이 바랄 겁니다. 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을 이렇게 내서 결국은 이제 자기 지지층 결국 이제 지금 보수층들을 결집하는 그거밖에 없거든요. 네. 그러면서 본다면 홍준표 지사의 저런 발언은 굉장히 철저히 계산된 정치적 발언이고 대선을 겨냥한 발언이다. 저는 그렇게 네. 해석하고 싶습니다. 그 예상대로 말씀해 주신 대로 민주당이 발끈하고 나섰습니다. 앞서 CG도 보여드렸습니다마는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 이런 논평을 냈습니다. 홍준표 지사의 발언에 대해서요. 인두껍을 썼다고 다 같은 사람이 아니다. 노이즈 마케팅에도 정도가 있는 법이다. 지지 호소하기 전에 인격부터 다시 수양하라. 어제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했는데 최 변호사님 말씀 듣고 이 실장님 말씀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그 인두껍이란 말을 제가 한번 찾아봤더니만요. 아하. 그 박경리 오늘 사전 많이 등장하네요. 박경리 네. 저도 그 해서 박경리 그 토지에 나오는 거더라고요. 아하. 사람이지만 사람의 구실을 못하는 네. 그런 취지인 것 같은데 네. 정치인으로서 이분 또한 법조인이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안타깝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다만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이것이 계산되고 어떻게 보면 의도된 발언 같은데요. 아하. 아까 지금 박경미 그 민주당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이 말 플러스 뭐라고 하냐면은 할 수 있는 모든 법적 대응을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네. 근데 법적 대응이 뭐겠습니까? 결국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을 지금 명예훼손. 고소를 할 수 있는 것인데 네.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은 일반 명예훼손과 달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는 경우에만 네. 처벌할 수가 있습니다. 네. 결국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예전에 그 노무현 대통령이 뇌물을 뭐 어떻게 받은지 여부에 대해서 또 논쟁을 하겠다는 것을 상당히 그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법적 대응을 하게 된다고 하면은 노무현 대통령으로 해서 친노에 다시 한번 예전에 있던 것을 다시 한번 또 불러 일으키자 하는 그런 상당한 끄집어내겠다. 그런 상당한 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과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적 대응을 할 것인지 네. 너네 한번 해봐라 이런 취지가 상당히 깔려 있는 것으로 오도의 해석될 수밖에 없는 것 전략이구나. 같습니다. 네, 이 실장님. 근데 홍준표 지사의 저런 전략은 사실
일정 정도 먹히죠. 하지만 그러나 어느 수위를 넘으면 바로 또 부메랑이 된다는 점. 그러니까 홍준표 지사의 별명이 럭비공이에요. 럭비공은 하늘로 날아갈 때 일직선으로 날아갑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어디로 날아갈까요? 어떤 그 분석을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런데 땅에 떨어지면 어디로 튈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피하 구분이 없어져요. 네. 이 럭비공이 떨어지면 이쪽 편도 그거 잡느라고 정신이 없이 그냥 막 왔다 갔다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피하 구분이 없어지니까 우리 쪽에도 해가 되는 거예요. 이 아군 쪽에도. 네네. 그래서 이 럭비공도 사실은 이제 계속 하늘만 있어야 되는데 하늘만 있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하. 그러네요. 김성환 평론가님 말씀 들어볼까요? 네. 아니요, 홍준표 지사 옛날 별명이 홍반장이었잖아요. 그렇죠, 네. 홍반장이었다 이제 홍트럼프가 돼버린 그런 상황이 돼버렸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인 전제는 홍준표 지사의 발언은 굉장히 수준이 낮은 그 정치적인 어떤 그 행태 중에 하나다. 그 노이즈 마케팅이라고 우리가 얘기하지만 굉장히 좀 수준 낮은 네거티브 공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앞서 이제 그 홍 지사의 발언 중에서 대장이 뇌물 먹고 자살했다 이렇게 표현을 사용했는데 이 법조인이잖아요. 이분도 뇌물 먹었다고 하는 걸 확정했나요? 법원에서? 아니죠. 그리고 홍준표 지사가 지금 상고까지 한 상황에서 대법원에서 형 확정 안 됐다고 본인은 지금 무죄라고 다니고 있잖아요. 홍 지사도 형이 확정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과연 얘기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인지 동일해놓고 똑같이 본인하고 생각을 하면 다른 사람한테 비난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판단이 될 텐데 네. 이걸 정치적인 어떤 판단을 판단이든 무엇이든 간에 네. 이런 거를 이렇게 막 비교를 하면서 네. 얘기를 한다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백 변호사님은 논평 가치가 없다고 하셨지만 지금 표정 보니까 뭔가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는 것 아니, 같은데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은 지금 세 분 말씀하셨던 홍준표 지사의 전략이라는 건 충분히 이해가 되죠. 어쨌건 지지층들 결집시키고 야권 자극시켜서 본인의 가치를 올리는 것. 근데 그 방법도 정도가 필요하다는 거죠. 어느 정도 한계는 있어야 되는데 그 한계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네. 저런 효과가 있더라도 이건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라는 네. 그런 의미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홍준표 지사는 공식적으로 대선 출마를 선언하지는 않았습니다. 기자들, 언론들이 물어볼 때마다 알 듯 모를 듯한 얘기만 하고 있고 이거 뭐 안개화법은 황교안 대행을 따라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지지율 한번 볼까요? 앞서 잠깐 나왔습니다만 리얼미터 조사 지지율 볼게요. 문 전 대표가 일단은 33.5%로 지금 몇 주째 1위다. 이건 지금 세는 건 지금 뭐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어쨌든 상당 기간 지금 계속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뒤를 이어 안희정 충남지사, 황교안 대행, 이재명 성남시장, 안철수 전 대표, 홍준표 지사는 3.6%고 그 뒤에 누가 있냐면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이 3.5%로 바로 뒤에 바짝 붙어 있는데 기자들이 이렇게 물어봤답니다. 이 리얼미터 여론조사를 보면서 지사님 지지율이 3% 넘게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홍준표 지사가 그 정도 가지고 그게 지지율이냐? 그랬더니 지금은 좌파 광풍 시대다. 광적인 지지계층만 대답하는 여론조사다. 어떻게 보면 보는 각도에 따라서는 여론조사에 대해서 신뢰가 없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적게 나온 거는 신뢰가 없고 좀 많이 나오면 이제서야 제대로 된 여론조사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겠죠. 그러니까 모든 걸 자기 중심적으로 이제 판단하시니까 결국 아마 앞으로도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문제는 저기 보시면 이제 황교안 대행의 지지율이 지금 10%지 않습니까? 문제는 이제 저 지지율이 과연 그러면 앞으로 어디로 움직일 것인가에 이제 관심이 있죠. 네네. 왜냐하면 그렇게 될 경우는 사실 홍준표 지사의 지지율이 상당히 급등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지금 경남 지역에서 이제 방송 출연도 하고 하시면서 하는데 아마 다음 주부터는 이제 서울 지역의 방송들에 좀 나오실 준비를 하고 있다 그래요. 그건 뭐냐면 결국 이제 중앙 무대 진출해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두 가지 메시지죠. 지난번에 양박이라는 말씀을 쓰셨죠. 뭐 방송에 좀 적합하지 않지만 양아치 친박이라는 말을 네. 제 말이 아니고 그렇습니다. 홍 기사 말입니다. 홍 기사 네네. 말입니다. 네네. 그리고 지금 지금 문재인 전 대표에 대해서 노무현 대통령이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지금 양쪽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박의 핵심도 치고 있고 이쪽도 치고 있으면서 결국은 지금 어떤 면에서 보면 좀 보수층 갈 길 있는 보수층들을 나 쪽으로 끌어당기겠다. 이제 그런 얘기 하시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서 보면 지금은 본인의 존재감을 가시하기 위해서 좀 센 발언들을 할 겁니다. 네. 근데 또 중앙무대 진출하면 또 나름대로 또 어떤 중도적인 좀 이야기를 할 거예요. 네. 결국 그러면서 지지율이 올라가면서 이제 조금 점잖은 이야기를 하고 제가 볼 때 이미 오래전부터 이
홍 지사 같은 경우는 상당히 준비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모델을 할 것이냐. 네네. 그러니까 트럼프 모델을 많이 연구를 했고 네. 또 두테르테 모델도 많이 연구를 했습니다. 네. 이제 그런 전략 전술화 해서 지금 한 단계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홍준표 이 지사의 실장님 말씀 생각- 듣고 올게요. 네. 네. 자, 홍 지사의 그 이 전략은 아주 사실 되게 전략적이에요. 정말 그 발언이. 자, 친박을 비판하면서도 또는 이쪽 노무현 대통령을 적시한 이유가 사실은 지금 영남 정권이 10년 동안 영남 정권이었어요. 근데 최초로 영남 정권이 지금 분화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영남은 대구 경북과 부산 경남 이 연합 정권이었어요. 지금까지 네. 영남 정권이란 건. 그런데 이번에 신공항 문제든 이런 어떤 그런 소소한 문제들이 어쨌든 양쪽에 굉장히 앙금이 깊어졌고 네. 또 영남, 그러니까 이쪽 부산 경남 지역에서 야권 후보들, 야권 대선 후보들이 네. 강력한 후보들이 많이 배출이 됐어요. 네. 문재인 대표, 안철수 전 대표 다 이 부산 경남 출신이거든요. 네. 물론 거기에 박원순 시장도 있었는데 박 시장은 빠졌죠. 네. 그럼으로써 최초로 영남 정권이 분열되고 있다. 그러니까 네. 영남이 분열되고 있다. TK와 PK로. 네. 그런데 홍 지사는 지금 PK 출신이잖아요. 그러면서 노무현 대통령을 비판하는 대목은 뭐냐면 TK를 의식하는 대목이에요. 아. TK만 잡으면 다시 영남을 묶을 수가 있거든요. 아하. 그리고 또 그러면서도 친박, 양박 뭐 이렇게 비판하는 건 다시 PK를 묶는 자기가 PK를 묶는 전략이에요. 그래서 자신이 지금 다시 한번 이 PK와 TK를 묶으면 네. 이번에 다시 영남으로서 네. 뭔가 이 대권 아하. 후보를 네. 노릴 수 있다. 이 네. 전략이 깔려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홍준표 지사는 지금 생각이요. 황교안 권한대행 나와봐. 나 얼마든지 이길 수 있어. 이 얘기 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뭔가 보수의 어떤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뭔가 날카롭게 발톱을 세우고 있지 않지만 조만간 황교안 권한대행이 어떤 결정을 할지가 선택의 기로에 설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에 대비해서 지금 한 자락 깔아놓고 있는 건데요. 양박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나중에 가면 친박 정권의 어떤 실패 네. 그리고 그거의 공동 운명체인 황교안 권한대행 이렇게 논리적으로 아마 연결이 될 거라고 생각돼요. 그리고 야권을 자극하는 것은 어차피 야권표가 본인한테 오고 올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역으로 보수층이 결집한다. 네. 이제 이런 효과가 있는데요. 네. 그래서 홍 지사의 생각은 그런 것 같아요. 방금 전에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던 것처럼 문재인 전 대표 그 안희정 지사 거 이렇게 빼고 난 다음에 보수표를 이렇게 다 세보면요. 황교안 권한대행 한 10, 그리고 홍준표 지사 한 3, 4, 그리고 다른 보수 후보 표들 다 합치면 20 정도 나온다 가정하고 네.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광적인 지지계층만 대답하고 있다고 하니까 네. 보수층 샤이 보수층이 한 10% 정도 된다고 가정하면 네. 해볼 만한 게임이다. 네. 내가 어찌됐든 발톱 세우고 황교안 권한대행만 넘어뜨리면 내가 보수 후보만 네. 되면은 한번 해볼 만한 게임으로 네.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 홍준표 지사가 전략을 세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노이즈 마케팅이라는 표현도 나왔습니다만 야당에서는요. 효과가 있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희가 지금 장시간 홍준표 지사 얘기를 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한국당이지 내가 아니야. 이런 거죠. 그러니까 네. 지금 일단 지금 상고심이 아직 남아있는 상황에서 당원권 정지된 거 지금 풀어줄 것 같아요. 지금 분위기면. 아하, 네. 근데 이제 그와 별개로 대선 주자로 나갔을 때 지금 상고심 진행 중인 분이 네. 만약에 탄핵 인용된다고 가정해서 나가는 네. 게 과연 옳으냐? 아하. 그에 관한 논쟁은 계속 있을 것 같습니다. 약간 이 부분은 그러시죠. 좀 더 큰 틀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느긋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러브콜을 여러 군데서 왔기 때문인 것이죠. 아시다시피 지금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당원권 정지가 돼 있지만 네. 이게 그 한국당의 당적은 가지고 있지.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지금 바른정당 측에서도 지금 계속 당기고 있지 않습니까? 아하, 네. 그렇게 하면서 지금 홍준표 지사가 뭐라고 했습니까? 두 당은 지금 이혼하기 위한 별거 할 뿐인 것이지 다시 만날 수 있다. 결국 그렇기 때문에 몸값을 높이는데 급할 이유가 없겠죠. 아하, 그리고 네. 또 한 가지. 네. 이것은 친박 쪽에 대한 러브콜. 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에 대해서 아직까지 진행 중이도 않은데 내가 대선 출마 선언한다고 하면은 탄핵을 기정사실화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상당 부분 전략적으로 네. 느긋함을 보인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지 한 가지 않겠습니까? 제가 먼저 그러시죠, 네. 정정 참 네네. 이게 정정 바로바로 들어오잖아요. 네. 그 찾아가서 만난 건 아니고요. 네. 그 임명진 위원장이 자유한국당이 이렇게 그 부산 영남 지역에서 회의를 하는데 굳이 당원권이 정지되어 있는 경남지사 홍준표 지사를 와라라고 해서 그 자리에 이제 배석시켰.
네. 이거는 아마 자유한국당이 모니터 많이 해서 바로 또 이제 정정 맞아요. 제가 미리 사실상 비슷한 얘기죠. 제가 미리 자유한국당이 말씀드릴게요. 찾아가지 않았다. 열심히 하더라고요. 네. 근데 지금 이제 네네. 사실 자유한국당이 저렇게 가는 이유가 반성 투어라고 그래서 네. 그동안 자신들의 어떤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좀 반성을 하겠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지금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버스 투어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 자유한국당에 필요한 게 어떤 면에서 보면은 라고 많은 국민이 생각한 것 같다. 그리고 2010년 PBC 평방송 라디오에서는요. 홍 최고위원이 성숙하지 못한 어린애 같은 모습을 보여줘서 많은 국민이 실망하고 있다. 이렇게 쓴소리를 날렸던 사람이 이제는 러브콜을 하고 있습니다. 홍준표 네. 지사에게. 네. 한나라당 윤리위원장 시절에 임명진 그 비대위원장을 기억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 당시 이제 그 이명박 대통령이 임명을 했고 또 윤리위원장으로서 사실상 굉장히 올곧게 네. 그 직을 또 수행을 하셨던 걸로 기억을 하고 그 이후에는 거의 뭐 한나라당에 대해서 쓴소리는 도맡아 하셨어요. 아하. 그래서 아마도 진보적인 매체에서도 임명진 전 윤리위원장한테 아마도 전화 멘트를 굉장히 많이 했을 거예요. 네. 한나라당에 대해서 좀 얘기해달라. 아하. 박근혜 당대표에 대해서 네. 얘기해달라. 또 홍준표 당시 대표에 대해서 이야기해달라. 네. 아마 임명진 위원장처럼 그렇게 독설과 정말 비판. 근데 네. 이제 독설이라기보단 정말 자기가 몸담았었으니까 애정어린 네. 어떤 비판을 많이 했죠. 그런데 지금에 와서 사실상 좀 달라지지 않았느냐. 네. 이런 어떤 비판을 많이 직면합니다. 네. 특히나 4.13 총선 당시에 진박 마케팅 하던 시절 친박들이 똘똘 뭉쳐서 이 뺄셈의 정치를 했을 때도 임명진 전 위원장이 굉장히 비판을 했었어요. 아하. 그런데 지금에 와서 친박이라든지 이 네. 쇄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뚜렷한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네. 있다. 그 당시와 얼만큼 지금 변화가 있느냐. 아하. 이런 어떤 비판의 직면에 있는데 네.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지금 한나라당, 그러니까 지금의 자유한국당 약입니다, 사실은. 어떤 쓴 약인데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 저는 홍준표 지사는 사탕입니다. 달콤하죠. 달콤하지만 몸을 나쁘게 하죠. 홍준표 지사는 사실은 확장성의 문제에 있어서는 뭐 확장성이 거의 없습니다. 사실은 뭐 그 지지하는 분들 있지만 더 이상 넓혀질 수는 없고 또 지금 현재 고법에서 무죄를 받았지만 대부분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아직까지도 그래도 형사소추가 끝나지 않은 상황이죠. 자, 근데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 지금 황교안 대행과의 어떤 그 문제가 있는데 이 두 분의 어떤 지지도는 한 사람이 한 사람 걸 뺏어오는 그 수준밖에 안 됩니다. 지금 보면 홍준표 지사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지금 황교안 대행한테 가 있는 표를 지금 당겨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결국은 제로섬이면 두 사람을 합하면 제로섬인 게임인데 그러면서 과연 그러면 자유한국당이 홍준표 지사를 대권 후보로 영입을 해서 네. 과연 그럼 어느 정도의 확장성을 보이고 반성의 모습을 보일 것인가? 네. 지금 보면 홍준표 지사가 처음 지금 발언 자체가 보면 완전히 문재인 전 대표를 공격하는 발언들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물론 그분의 어떤 함으로 해서 네. 지지층 결집할 게 있겠지만 네. 그럼 과연 자유한국당이 어떤 반성을 하고 어떤 새 네. 출발을 하는지 아하. 그런 면에서 과연 그럼 홍준표 지사의 이미지와 어떤 차별성이 있는 네. 것인지 그러면서 볼 때는 달콤한 사탕은 달지만 네. 그러나 또 병을 더 악화시킬 뿐이다 네.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 실장님께 이거 하나 읽어드리고 말씀 좀 들어볼까요? 네. 정치에는 정말 영원한 적도 그리고 영원한 친구도 없다 이런 속설이 맞는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 임명진 비대위원장이 예전에는 홍준표 지사에게 쓴소리 많이 날렸는데 읽어드릴게요. 2011년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는 쇄신을 해야 할 사람이 아니라 쇄신의 대상 중 한 사람이. 자, 어제 주목받았던 남자가 있습니다. 바로 홍준표 경남지사인데 어제 자유한국당 임명진 비대위원장이 직접 창원까지 갔습니다. 근데 왜 갔느냐? 겸사겸사 갔는데 자유한국당 경남도당 당원 연수를 계기로 두 사람이 만났어요. 한 식당에서 만났는데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임명진 비대위원장에게 홍준표 지사가 서울 가서 뵙겠다. 지금 이 발언이 나온 걸 놓고 여러 가지 해석이 분분한데 글쎄요. 김성환 평론가님께 네. 여쭤볼까요? 그래서 지금 대선 출마를 시사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온대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미 대선 출마를 한 거나 다름없이 행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가요? 아하. 네, 제가 볼 때는 좀 그렇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네. 그러니까 지금 본인의 한테 발목이 잡혀 있는
이 당원권 정지를 어떻게든 풀어야 되는 상황이 됐는데 네. 그걸 지금 풀질 못하는 상황이어서 아하. 몸이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바깥에 막 홀홀 날아다니는 새가 되어야 하는데 네. 지금 발목에 족쇄가 지금 채워져 있는 상황이고 네. 그래서 임명진 비대위원장하고 이번에 또 만나서 제가 볼 땐 틀림없이 아마 당원권 정지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지 아하. 않았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네. 어찌됐든 홍준표 지사의 경우에는 뭔가 타겟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일종의 막말을 하는 것 같지만 뭔가 말을 꺼내면 꺼낼수록 언론에서 더 많이 보도해 줍니다. 보도할 수밖에 없게 하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야권이 홍준표 지사가 뭔가 말을 툭 던지면은 야권이 부글부글하고 반발할 수 있는 말만 던집니다. 그게 뭐냐면은 보수층을 자꾸 자극하고 네. 야권에서 반발하도록 하는 일종의 노이즈 마케팅을 지금 하고 있는 거라고 아하. 좀 보여요. 네.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사실 대선 행보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이고요. 네. 결국 당에서 훨훨 나을 수 있게 족쇄를 풀어주는 어느 시점이 되면 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뭐 헌재에서 탄핵 여부가 결정이 되는 그 네. 어떤 직후쯤 되면은 제가 볼 때는 본격적으로 대선 출마 선언하고 움직일 것으로 보입니다. 조금 전에 그 사진 좀 다시 보여주실래요? 홍준표 지사가 임명진 비대위원장에게 거의 90도로 저렇게 두 손으로 잡고 악수를 하는데 당 관계자가 이런 얘기를 한대요. 전반적인 당내 기류는 홍준표 지사가 대선 출마를 해서 당의 활력의 보탬이 되길 기대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홍준표 지사 측에서도 감히 서서히 무르익듯이 이심 전심 속에 당원권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되지 않겠느냐. 전체적으로 백 변호사님, 네. 홍 지사는 느긋하고 여유가 있는 게 좀 느껴집니다. 이 말 속에. 왜냐면요, 지금 자유한국당이 황교안 권한대행은 뭐 어쨌건 나올지 안 나올지 전혀 모르는 상황이고, 네. 뭐 지금 뭐 대선 주자가 차고 넘친다, 뭐 구룡, 심룡 얘기를 하지만 사실 영에 수렴하는 후보들입니다. 사실상 지금 대선은 뭐 출마 선언을 했는지도 잘 모를 정도의 분들이 지금 대선 주자로 나와 있는데 지금 홍준표 지사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막말이든 뭐든 간에 벌써 지금 대선 후보 그 군으로 들어가서 확인해 보니까 황교안 권한 대행 다음에 자유한국당에서는 적합도 2위입니다. 아하. 그리고 전체적인 대선자 지지율에서도 유승민 의원을 거의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는 수준까지 한 번에 올라왔어요. 네. 그러면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가치가 있는 인물이죠. 그렇기 때문에 임명진 위원장도 뭐 저희까지 찾아가서 만나게 된 거고 네. 홍준표 지사도 오히려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느긋한 네. 상황에서 아하. 더 급한 건